이 총선 이후에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일어났던 여러 정권 관련 수사들 그리고 선거 사범 수사들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당의 소속 인사 가운데서는 총선 전부터 7월에 만약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 윤석열 총장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범여권과 또 검찰총장 간의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언했던 검찰개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그 문재인 정부가 참 야심차게 또 정말 인사를 잘했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 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법률에도 우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이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이 돼야 된다. 바로 대통령께서 신임을 하시고 그렇게 임명한 부분을 단지 윤석열 총장의 정말 소신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권 행사를 이렇게 자꾸 흔들어대고, 또 공수처 출범 1호 부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들먹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윤석열 총장 가족이 열애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공수처의 정말 의미가 지금도 야당으로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흔들기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제발 이제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의 독립과 예산의 어떤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역대 계속 지금 이제 정권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꼭 문재인 정권뿐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검찰권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제되고, 특히 검찰권에 대한 정치권의 발언도 매우 정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이번 선거가 무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 불신임을 묻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총선 후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총장 흔들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나 법치를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위법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패 사실이나 이런 게 이제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이제 취임했을 때 그걸 살아있는 정권 권력도 수사해라 이제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여러 현 정권을 겨누는 이제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갑자기 사퇴론이 불거지고 검찰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요.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떠한 순수한 동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런 정권의 이런 실세들, 아니면 정권과 관련된 수사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정당의 이번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또 윤석열 총장과
이제 가족이 뭐 공수처 1호가 될 거다. 근데 그거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떠한 이런 그 사퇴론이라는 것은 그 오히려 검찰의 그 개혁에도 오히려 그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뭐 위법적인 정말 그만둬야 될 이런 결정적인 무엇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론이 좀 불거진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것을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30일에 그 이제 자살한 그 청와대 민특검 반원의 아이폰의 암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작년부터 이제 이루어진 이런 그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수사 현황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러한 언론 기사는 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번에 13명이 이제 기소가 됐지만 더 추가 기소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기소가 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밝혀질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그 선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오히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수사를 해서 한 사실이 있는지 안 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라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정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런 네. 오히려 듣기 십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뭐 해석의 깊이가 너무 과도하신 것 같고 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이죠. 윤석열 사퇴론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을 함부로 검찰권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이 거기에 복무해서 또 대통령의 인사권도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는 인사권이었으니까 검찰 개혁에 충실한 검찰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뭐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혹은 뭐 정부가 집권 여당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무슨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곧 인위적인 찍어내기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좀 이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들 모두의 화두였고 20대 국회가 어렵게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공수처가 설치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검찰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검찰이 다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게 100% 다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지는 않았죠.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수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경찰에게 왔죠. 그런 중간 단계로서 저는 공수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체 검찰 인력 같은 경우 검사가 한 2,5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 2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사 범위라는 것들도 뭐 판검사라든지 경찰 고위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수석 비서관, 장차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7,000명 정도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권력자들이 검찰과 혹여나 모르는 유착을 통해 가지고 수사나 기소에서 우리 국민과 달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견제 기구로서의 공수처가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은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검찰이라는 조직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모습 중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2심에서는 다 무죄로 드러났지만 결국 검사가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이분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협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에 대해서 그냥 징계 정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채널A 기자하고 뭐 검사장 녹취록이 MBC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사실이 정말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라면은 검찰이 지금까지 검언 유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침해하고 뭔가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협박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앨 수 있는 좋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문제가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들 같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이렇게 기소까지 됐는데도 왜 그 당시에는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그 많은 진정인들이 고소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소라든지 수사는 제대로 안 됐을까? 이런 것들 다들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 없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스스로 바꿀 게 많다. 저는 검찰도 이제는 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발맞춰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검언 유착은 아직 그 진상 파악 중입니다. 예, 대검에서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유착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그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그 막중한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그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뭐 터트린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이것을 또 다룬 이런 언론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공수처가 이미 7월 15일에는 이미 지금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왜 자꾸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퇴론이 나오는가? 이런 것에서 자꾸만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제 앞서 이채익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입니다. 그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오히려 담보로 하는 것이죠. 예, 뭐 그동안에 그 작년에 1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수사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피의 사실을 정말 공표를 절대로 하지 않고 또한 이런 검찰이나 뭐 경찰에 출두할 때 뭐 이런 카메라에 이제 이렇게 잡히지 않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밤샘 조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관행이 많이 없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저는 그 방점은 오히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느 한편 들면 절대 안 줘요. 그것은 검찰에 당연히 그거는 엄한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또 인사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1대 국회에서 좀 여야가 정말 그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한 말씀. 네. 중립성.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중립성 충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요? 중요한 건 스스로입니다. 지금 2014년에서 19년 검찰 자체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3%밖에 안 됩니다. 판사들은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도 싱가포르의 탐관오리국 탐호조사국을 모델로 삼았다는데 결국에서는 이 싱가포르도 이 탐호조사국이 부패 척결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은 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돼야 할 조국 관련 수사, 또 울산 선거 수사, 또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정말 집권 여당이 유혹을 이 공수처를 유혹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정권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일단 저희 이 당 입장에서는 뭐 악법도 법이니까 오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희들도 주시하겠지만은 정부 여당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